토트넘 허스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정말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팬들이 주목한 부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세부 기록, 정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토트넘 프리시즌 현재까지 3경기를 치렀는데 12골을 몰아쳤고 무엇보다 이 득점도 득점인데 모든 경기에서 30회가 넘는 조금은 이제 기형적인 엄청난 공격 축구를 선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과연 토트넘인가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팀들이 30개 이상의 슈팅, 이거는 사실 흔한 기록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맨시티 같은 팀들도 20개 정도의 슈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30회면은 이게 아무리 평가전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많은 수치죠. 예, 토트넘이 이제 웨스트햄에 2대3으로 졌고 그 뒤에 라이언시티의 5대1 승리, 그리고 샤흐타르의 5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모든 경기 기록들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 먼저 그 웨스트햄전이 점유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72.2%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웨스트햄이 롱볼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요. 코너킥에서도 16대4로 4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측면 플레이들을 조금 많이 그래도 활용을 하려고 했던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더 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었으나 토트넘 선수들의 그래도 그동안의 DNA에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2대3으로 졌지만 솔직히 경기 내용은 토트넘이 이길만 했고 사실 이제 세트피스라든지 조금은 이제 역습 때 한 골씩 토트넘이 허용한 것이지 경기 전반의 경향은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슈팅 숫자도 32대7로 예, 엄청난 차이를 보였고요. 4배가 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유효 슈팅도 13대4로 예, 3배 이상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3.14골 그리고 웨스트햄이 1.4골. 사실 이 경기가 기대 득점대로라면 토트넘이 3대1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토트넘이 조금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예, 여기에 뭐 고질적인 이 수비 실책, 아직 수비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수비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라이언 시티전은 아무래도 상대가 한수가 아니죠. 두수 가까이. 두수 이상이에요. 예. 예, 이 팀이 왜냐면은 사실 도르트문트 2군한테도 대표한 팀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력차가 크게 났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점유율이 이거는 뭐 8대2라고 봐야죠. 예, 79.5% 거의 80%. 이거는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토트넘의 지금까지의 경향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만들긴 쉽지 않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코너킥 18대2였는데요. 예. 근데 뭐 이 경기는 슈팅 숫자 37대4였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4.24골, 그리고 이제 라이언 시티의 기대 득점이 0.45골이었는데요. 거기다 이제 뭐 유효 슈팅도 11대1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라이언 시티는 그 하나의 유효 슈팅을 골로 연결을 했고, 그렇죠. 물론 토트넘도 뭐 이 경기는 5골이나 넣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이 골 장면 이상으로도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연달아 보여줬다는 것은 일관적인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샤흐타르전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 67대 33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그 샤흐타르전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유율보다도 거기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인 플레이들을 하느냐, 얼마나 더 이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걸 잘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너킥이 6대2였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포스테코글루의 색채가 나타나면서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들을 상당히 많이 펼친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가 32대7, 그러니까 뭐 웨스트햄전과는 동일하고 라이언 시티전보다는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에도 기대 득점은 5.28골로 지금 3, 4, 5 한 골씩 늘어나고 있어요. 기대 득점이. 심지어 또 유효 슈팅도 더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골문 앞에서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위험 지역에서의 슈팅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기를 치러가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고 뭔가 조금 팀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기록으로 드러난다. 이게 중요한 게 오히려 이전 두 팀보다 더 좋은 팀, 더 만들어진 팀, 그런 팀과 경기했을 때 더 좋아졌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유효 슈팅 20개, 이거는 정말 토트넘이 원래 한 경기 20개 슈팅도 못하던 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또 평균 위치를 보면은 확실히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측면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플레이를 했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좁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벌려져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좌우 윙들을 벌려서 플레이를 하라고 했었다 보니까 클루세스키가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은 솔로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벌려서 플레이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만 유난히 터치라인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언 시티전을 보더라도 라이언 시티전에 조금 더 이제 붙기 시작
시작을 했죠. 특히 포로가 많이 중앙 쪽으로 붙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모양새를 띄고 좌우 윙들이 벌리고 또 이제 메디슨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계속 구도들을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3-3-4라던가 아니면 2-4-4에 가까운 형태로 움직이는 모양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게 뚜렷하게 드러난 게 이제 샤흐타르 전인데요. 좌우 윙들 벌리고 있고요. 또 이제 좌우 풀백들이 좁혔죠. 완전히. 예. 이제는 진짜 인버티드 풀백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쿨루셉스키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가장 넓게 벌려져 있고 그 사이에 케인, 메디슨이 좁혀서 투톱처럼 형성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로얄이 12번 그리고 우도지가 73번인데 이 왼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와 측면 윙어의 사이 공간에 배치되면서 미드필드에 가깝게 플레이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빌더 플레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터치라인에서 상대 풀백들과 1대1 대결을 펼치며 수비라인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하던 플레이 방식이다. 내가 넓게 있으면은 안쪽 공간도 더 넓어지고 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다. 우리는 개별적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뛰지 않았을 때 말 그대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간단하다. 이제 각자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이걸 바로 이제 스페인에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예. 포지션 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들어가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의 특성이 아니라 팀의 전술적인 특성에 맞춰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경기를 볼 때 첫 경기만 봤을 때는 솔로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건가 궁금해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와도 똑같은 형태의 플레이가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시에도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 플레이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래야지 누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적응이 되면서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이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앙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튀니까 바로 이제 그 교체 아웃됐었다라고 했죠. 본인이 잘했음에도. 사실 이 포지션 플레이를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인데요. 이게 뭐 역사를 돌아보면 토탈 풋볼, 리누스 미엘스에서 시작해서 크루이프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실리적인 루이스 판하를 거쳐서 후안마 리오의 전술적인 기조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다 집대성해서 만든 게 포지션 플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셀틱에 추천했던 인물이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조를 이어받은 인물인데 지금 토트넘에 와서 시도하고 있는 뭐 후방의 3인 빌드업이라든지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또 중요한 윙포워드를 정말로 윙어로 벌려 쓰는 부분들까지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접근법과 매우 흡사하다.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전 시즌과 이번 평가전의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 두 시즌 동안은 손흥민 선수는 사실 프리롤에 가깝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케인과 손흥민한테는 자유를 줬죠. 그러면서 둘이 알아서 호흡을 맞추겠어요. 그래서 둘에게 공격을 상당히 많이 의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왼쪽이 가장 짙긴 하지만은 좌중우 가리지 않고 움직였거든요. 예, 이 두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팀 전술이 바뀌었고 이 두 선수에게 많은 공간을 줬고 케인이 밑으로 내려오면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고 케인이 올라가면 손흥민 선수가 그 뒤로 이동하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무정형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어요. 예, 하지만은 라이언 시티전에는 조금 더 측면에 많이 붙어서 다녔고요. 그리고 샤흐타르전이 하나 더 고무적인 부분이 마침내 박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제 사이드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력이라든지 연계 능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조금 이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솔직히 라이언 시티전 보고는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번 경기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슈팅 기회가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경기 영향력이 높아진 게 이 샤흐타르전이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측면을 밟고 다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원래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가니까요. 사실 뭐 호날두 선수랑 비교됐던 이유가 사이드에 있지만 안으로 치고 와서 슈팅하는 형태, 즉 가짜 7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날개 선수들은 크로스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는 그런 윙 플레이는 거의 안 했었던 공격수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시절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많이 뛰기도 하고 했다 보니까 뭐 크로스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2021-22 시즌만 유난히 조금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했던 거였지. 그때는 이제 그가 5.5회를 시도해서 1.2회를 성공시키고 4.3회를 실패를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뭐 전체로 따지면은 3.2회를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커리어 평균을 내더라도 전체 크로스 시도는 2.1회여서 1.6회를 실패하고 0.5회를 성공시켰거든요. 결국엔 손흥민 선수를 측면 공격수로 분류하더라도 날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크로스를 안 하는 선수다, 많이 안 하는 선수다라는 네. 것인데 이번 그 시즌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샤타르전에 이거 크로스만 8회를 시도를 했고요. 이 와중에 찬스 메이킹을 3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2개가 크로스에서 나온 거죠. 예. 하나는 그냥 패스를 준 거고. 정말 놀라웠던 게 손흥민 선수가 양발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때 항상 그 양발 슈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왼발 크로스의 질 자체도 굉장했고, 뭐 당연히 오른발 크로스는 워낙에 좋았으니까 코너킥도 찼기 때문에 양발로 뿌려지는 크로스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앞으로 이걸로도 도움을 많이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패스 기록을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90분당 패스 숫자 확 늘어났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패스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롱패스 성공률 100%고요. 야. 패스 성공률도 87%예요. 예. 상당히 그가 이전에도 82%로 손흥민 선수가 공격 자원치고 높은 편이었는데 87%면 이건 수준급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 100%, 예. 공격 진영에서도 85.1%를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패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좌중우 가리지 않고 뛰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왼쪽에서 가장 많이 뛰어서 오른쪽으로 주는 패스가 31%가 됐지만은 왼쪽으로 주는 패스도 16.7%였거든요. 지금은 사이드를 밟고 다니다 보니까 왼쪽으로 주는 패스 비율은 5.2%밖에 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주는 패스 비율이 무려 40.3%예요.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전진 패스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21.3%에서 23.4%로 늘어났죠. 거기다가 이제 원래 손흥민 선수는 크로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였으나 이게 토탈이 35회인데 손흥민 선수가 36경기를 추천했거든요. 이번에는 2경기 만에 11번의 크로스를 시도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찬스 메이킹도 손흥민 선수가 물론 공격수 치고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은 그래도 2개를 넘기지 못하거나 간신히 2개 정도 되거나 했는데 이번에 2경기 6개. 경기당 3개입니다. 예, 결국에는 정말 이제 클래식한 윙어 역할도 손흥민 선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전술적인 변화, 이번 역할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찬스 메이커가 된 마치 그 베컴처럼 플레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크로스의 달인처럼 정말 플레이를 했고, 저는 베컴보다 높게 보는 거는 양발로 한다. 예. 대신 베컴의 그 오른발은 오른발은 좀, 예. 미친 오른발이니까. 예. 예. 다만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슈팅에 있는 거죠. 원래 손흥민 선수는 슈팅에 강점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예. 지난 시즌 가장 부진했을 때도 어쨌건 간에 오른발 6골, 왼발 4골을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슈팅 전환율도 17.9%였고, 또 이제 슈팅을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선수였는데 지금 2번의 평가전에서는 슈팅이 2번이다. 예, 경기당 하나. 예, 이게 좀 슈팅 계획 올 수 없는 게, 사이드 라인을 밟고 움직이면 당연히 슈팅할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오고 슈팅 거리가 멀고 동료들이 슈팅을 하기에 좀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라이언 시티전보다는 이번 경기에 훨씬 나아졌다라는 데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 라이언 시티전 때 얘기 드린 게,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가 원래 슈팅하던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슈팅을 또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많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또 우려가 될 정도로 이 메디슨이 많이 슈팅을 독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이건 라이언 시티전 패스 네트워크인데요.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한테 10회로 가장 많은 패스를 주긴 했어요. 메디슨이 그 다음으로 많이 준 선수가 비수마였는데 5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 준 게 다 측면으로 줬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역시도 메디슨한테 패스 7회를 주면서 특정 선수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줬어요. 두 번째가 이제 비수마한테 6회를 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리턴 형태로 줬죠. 그러면서 메디슨이 슈팅을 무려 8회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번 샤흐타르전에서는 물론 이번에도 측면으로 준 패스가 많긴 했어요. 하지만은 전진 패스도 있고, 또 이제 도리어 메디슨이 측면으로 빠져서 컷백
스택 형태로 준 패스들도 있었어요. 예.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메디슨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한테 13회로 가장 많은 패스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메디슨한테 8회 패스를 줬고, 이거는 이제 우도지한테 15회를 준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어쨌건 조금은 패스 동선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우도지, 손흥민, 메디슨이 왼쪽에서 플레이를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패턴, 좀 다양하게 손흥민 선수에게도 슈팅 기회를 좀 열어줄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좀 더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도지하고의 이제 조금 호흡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 그 라이언 시티전에서는 둘 사이에 조금 이런 연계 플레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우도지한테 무려 15회 패스로 가장 많은 패스를 줬고요. 우도지 역시도 손흥민 선수한테 14회 패스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은 패스를 준 거거든요. 우도지 역시도 둘이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도지도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손흥민도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거기다가 메디슨까지 끼면서 3자 간의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장면 분석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들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오른쪽, 중앙, 왼쪽 할 거 없이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지역에 올라오고 박스 안에 들어가면서 또 연계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지배하고 슈팅도 많이 때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전 경기들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 좋아진 것. 즉 훈련을 통해서, 전술적인 수정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발전시키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메디슨이 그렇게 슈팅을 많이 가져간 거는 전술적인 지시보다는 이제 메디슨 개인의 특성이 더 많이 드러난 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로셀소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플레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라이언 시티전과 이번 경기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라이언 시티전에 전반전 45분만 뛰고도 슈팅이 무려 8회였거든요. 이거 너무 과한 거였어요. 반면에 이제 뭐 찬스 메이킹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찬스 메이킹이 무려 6회였어요. 네, 메디슨 선수가 확실히 이제 내가 슈팅을 독식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팀의 전술에 맞춰서 나도 기회를 공급해주는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거기다가 뭐 도움도 기록했고 또 이제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본인이 두 골을 만들어낸 거고요. 반면에 슈팅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음에도 3회였어요. 3회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치예요. 이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빅찬스도 2위였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보냐면요, 이 선수가 사실 단점으로 지적되던 게, 저희가 그 분석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볼 경합에 약해서 압박에 약하다, 그리고 또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볼 경합을 13회 시도해가지고 10회를 성공시키면서 76.9%의 볼 경합 승률을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6회 시도해서 4회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결국에는 팀 전술에 맞춰서 조력도 받고 본인도 발전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의 장점들을 잘 또 끌어내고 있고 팀을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이 부분들은 저는 지금도 분명히 우리 팬들이 봤을 때는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회라든지 또 뭔가 보조자가 되는 것들이 아쉬울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또 다양하게 쓰고 네. 팀 플레이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토트넘의 플레이가 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토트넘이 그 본 경기를 하기 전에 프리시즌 경기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예, 뭐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그 간페르컵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 경기는 이제 브렌트포드하고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앞둔 4회전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주전들은 뛰더라도 짧은 시간을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좋은 합도 보여주고 좋은 장면,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좀 골맛을 봤으면 하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인데, 네.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아마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들 다 보고 분석을 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조금 보조자가 되니까 이제 득점을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다른 쪽을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때 또 새로운 패턴이 나와서 또 손흥민 선수가 좀 골을 터뜨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뒤에 뭐 맨유와의 빅매치도 있고 보머스전도 8월달에 있거든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금 이 보여준 화끈한 공격 축구에 또 손흥민 선수까지 득점을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다만 근데 이제 수비는 조금 개선돼야 되는데, 예. 사실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대 단점이 수비 조직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비수 보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공격은 어떤 선수 데려와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기대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수비는 사실 클래스가 필요하다. 좀 예. 그런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예, 지금 판더펜 선수 영입 임박 소식도 있고 추가 영입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제 브렌트포드와 경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케인 선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앞으로 나올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한준 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